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관계 스토리 10번째, 나쁜 관계 특징입니다. 9번째에서 좋은 관계 특징 5가지를 살펴봤는데 10번째에서는 반대로 나쁜 관계의 특징 5가지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과 인간의 성장의 근원으로 사회적인 맥락 혹은 사회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발달과 성장의 에너지원 근원으로서 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에릭슨은 물론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성이라고 하는 거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성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요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을 심리, 사회, 발달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사회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관계가 인간의 발달, 인간 성장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혹은 지금까지 어떤 관계를 쌓아왔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한테 형성되는 건 무엇이냐 할 때 나의 정신이거든. 나의 멘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나의 정신을 이롭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나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좋은 관계 혹은 나쁜 관계로 표현을 하는데 물론 어떤 관계는 좋은 관계로 시작은 했지만 나쁜 관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나쁜 관계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좋은 관계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나쁜 관계는 존재합니다. 진짜 나쁜, 찐 나쁜 관계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나쁜 관계의 특징은 진짜로 나쁜 관계의 특징,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말 나쁜 관계의 특징으로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제안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코패스, 물론 사이코패스도 되게 나빠. 근데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본다면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 에러가 있는, 그래서 관계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소시오패스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내부적인 어떤 오류라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정말 이용하면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들은 조용히 있다가 타인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조정하는, 그래서 이용해 먹고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그 상대방을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아를 무너뜨리는 멘트가 뭐냐면, 봐, 너는 나 없이 안 돼. 나나 되니까 네 옆에서 있는 거야. 야, 봐, 혼자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정말 작은 일이거든? 근데, 야,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 망쳐졌잖아. 이런 메시지를 자꾸 반복적으로 일부러 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래서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나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게끔, 그래서 나는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나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이용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도구처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소시오패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 줄 알아?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정말 잘 캐치를 해. 그래서 그들을 타겟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혹시 내가 개인적으로 외롭거나 자존감이 낮으면 나한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 스토리 7번째에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면 클릭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뒷담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불평과 험담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면서 뭔가 조금 쾌감이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 시원함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는 마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나도 모르게 한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처음에는 모르고 했을지라도 점차 그 시원함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하거나 자주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나를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뒷담화하는 사람들 좀 들여다보니까 이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남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할까? 내가 보니까 자기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이 남 컨텐츠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남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 경험과 나의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들여다보면 저 친구는 어떤 강점이 있지? 매력이 뭐지? 장점이 뭐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콘텐츠를 자꾸 얘기하는 친구들을 들여다보면 저 친구는 이런 쪽에 능력이 있겠구나. 저 친구는 이 주제를 나와 같이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쁜 관계의 특징이 소시오패스도 나쁜데 나르시스도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1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50분간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겨우 자기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들 들여다보면 할 말이 진짜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나쁜 사람일까? 진짜 나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왜 나쁘냐 하게 되면 너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에 앉아있는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나르시스트는 약간 좀 타고나는 성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나르시스트가 점점점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노하우도 생기고 연륜도 생기다 보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상대방의 얘기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것들을 계속 강요하거나 강조하게 되는데, 그게 나르시스트야. 특별히 뭔가가 다른 게 나르시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로 나쁜 관계의 특징은 바로 이제 남 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이론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에서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를 외부의 어떤 고통이나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좀 방어막을 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공이 날아오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엄청 다치겠지, 아프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살포시 피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방어 기제야.
그런데 이 방어 기제 중에서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아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경우는 일단 내가 좀 아프니까 피하려고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남을 되게 고통스럽게 만들거든. 남을 되게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사의 하나 예를 들면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발을 밟았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당연히 밟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당연히 죄송합니다 혹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내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권위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프로페셔널한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하는 건 뭔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싫으니까 그것을 나의 안에서 소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 앞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거야. 무슨 의미냐? 왜 네 발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발밑에 들어왔어?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 정말 많아. 물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 상처가 일어났거나 문제가 발생했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네 탓이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매 순간 남 탓으로서 투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정말 나쁜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쯤 살다가 한두 번쯤 살다가 아니란다. 한두 번쯤은 사용하셔도 되지만은 늘 투사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올바른 방식은 아니다. 특히 남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것은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가 바로 이제 잔인함이라고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잔인함이라는 것은 고통과 두려움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 이거는 진짜 의도적인 거야, 의도적. 고의로, 그리고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는 걸 우리가 잔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예를 좀 들어본다면 폭력의 가해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재미삼아 아니거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내 안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 되게 나쁜 겁니다. 특히 이제 주디스 스콜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가장 최고의 악덕을 잔인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잔인함은 다른 생명체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리를 좀 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절대적으로 나쁜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정말 외로운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잘 사냥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자존감이 낮을 때는 그들이 늘 내 주변에서 하이에나처럼 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늘 나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연애하거나 결혼을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마주하게 됐을 때 연애나 결혼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지속되겠습니다.